소위 개인의 책임으로 좀 전가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택배 기사님도 안전해야 되고요. 택배를 받는 여성과 장애인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야 되는 저 또한 청년 정치의 지평이 넓어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초의회에도 60대가 있어야 되듯 국회에도 20대가 있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힘없는 사람들도 힘을 가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네, 프롬 나온 2020 총선 청년 네트워크. 네, 저희 인터뷰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마포 청년들 무무부 총선 청년 네트워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차혜영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갔던 사무실 중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민주당 안 와보셔서 그렇죠. 네, 지금 다른 당을 이렇게 갔다가 저희 인터뷰하는 중에서 가장 컸고. 왜냐면 이게 또 사실 그 15% 이상을 넘을 수 있는 선거 보존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후보만큼은 좀 보존율을 낮추는 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네. 그래서 후보님이 직접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중앙당에서는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감히 인재 육성 1호 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두루 거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청년 정치인으로서 평당원이 국회의원이 되는 좋은 모델, 좋은 사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9가지 정책을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정책이 저희 주거, 노동, 교육 엄청 많은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거 쭉 읽어보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후보님이 진짜 너무 좋다. 이거 3가지 정도, 최대한 3가지 정도 이런 거는 추진해볼 만하다.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증세 부분이나요. 주거, 노동, 교육, 사회보험, 그리고 기회, 기후, 여성 소수자 인권의 금융에 이르기까지 9가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사실 다 동의하고요. 오히려 9가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3개를 꼽는 게 오히려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9가지 동의하는 것보다는 3개를 꼽는 게 더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관심사, 아마 이제 중요도의 그 픽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관심사로 교육과 사회보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평등한 보장을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같은 부분은 우리 교육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 준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는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 공공성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헌법에 걸리기도 하죠. 교육기본법은. 그리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 현재 산업구조의 변화만큼이나 고용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변화를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규직과 제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사회 안전망을 현재 3차 서비스업 혹은 비정규직으로 지금 산업구조가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도입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또 청년 후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5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6번째 기회인데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출발 자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회에 이제 잘 훈련되고 잘 교육받은 우리 사회 일꾼이 혹은 사회적 어떤 구성원이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혹은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부모에게 의존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든지 소위 개인의 책임으로 좀 전가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 출발 자산의 도입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저는 교육, 사회보험, 기회 이렇게 3가지 꼽았어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그 과정, 시스템 같은 거를 쭉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본인 정책 같으셔가지고 거의 제가 가장
어린 시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제가 집이 어렵고 이런 게 그냥 제가 잘못했다든지 혹은 운이 없어서 뭐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회적 책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가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교육기본권이라든지 학습권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있지 못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정치활동 하다 보면은 뭐 정규직을 해봤겠어요. 사실 다 비정규직 인생에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사실 보호를 받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네. 뭐 개인 사업자는 뭐 노동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 근로자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보장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저희 이제 막 이 9가지 정책도 있는데 그 후보님께서 진짜 국회의원이 이제 되면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진짜 꼭 하겠다.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가지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또 기본적인 우리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가치관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균등하게 보장받아야 될 권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반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결국 정치 참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혹은 정치 주체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진입점이 매우 높은 편이고요. 당 차원에서 어떤 청년 가산점이나 할당제도 그리고 이번에 총선기획단에서도 다양한 뭐 청년 지원단부터 시작해서 후보 등록비나 경선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만들긴 하였으나 사실 미비한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정당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법과 제도로서 보호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받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IDEA라고 이제 여성 정치 참여 지수를 검토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도 충분하게 정당의 어떤 당의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가면 또 법과 제도로서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년 가산점이라든지 청년 할당제도 그리고 청년 추천 보조금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장하고 강화해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2번째는 이제 택배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택배 예를 들면 택배 산업 안심 안전법이라고 가칭 지었는데 지금은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의 발휘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다 많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택배가 도착할 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죠. 근데 택배 기사님도 안전해야 되고요. 택배를 맞아요. 받는 여성과 장애인도 또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야 되는 어떤 택배 산업 또한 이제 조금 행정 서비스화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택배 산업에 대한 좀 공공성 강화 지금은 현재 민간 영역에 많이 맡겨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2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실지, 그다음에 진짜 계속 안전한 인프라, 안전한 사회 이런 걸 계속 만들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도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목표 후보님이 목표하신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저희가 다 쟁점 질문이 있어요. 각 후보별로 한 분씩 어려운 질문을 좀 네. 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청년 정책이라던가 청년의 단이다, 네. 청년을 밀어주겠다, 청년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후보분들을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을 보면 청년 누가 있지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장경태 후보 계시고 이렇게 누구 계시고 청년 활동했던 분들이 없으신가요? 네, 몇 명이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밀어줄 수 있는 건 장경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에서 좀 청년 후보가 좀 많이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부분 많이 말씀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지방의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초의회도 60대가 있어야 되듯 국회에도 20대가 있어야 된다. 결국 이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서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후보들이 정말 이
지역구를 뚫고 공천을 받는 과정은 너무나 더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 후보들이 갖고 있는 진입 장벽의 벽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법과제도, 그러니까 소위 당원 당규, 정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그 당의 지도부가 수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좀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법안으로 좀 정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당에서 사실 여러 청년 후보들이 사실 출마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공천 과정에서 많이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든지 경선에서 낙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 소위 청년 후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의 인재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 육성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마치 우리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는 과정,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이 준비되고 통과되는 과정이 정말 많은 청년의 기본권을 가지고 논의했던 것처럼 청년 정치 참여 권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참 이 부분도 아무튼 사실 청년 후보가 부족해서 저는 이제 청년 후보가 공천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청년 후보들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봐도 20대 총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234명 중에 지역구 당선자가 110명이었거든요. 47%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여성과 청년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25명 중에 17명, 68%고요. 청년 후보 같은 경우는 16명 중에 8명이 당선됐습니다. 50%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평균적인 당의 평균보다 여성 청년 후보자의 경쟁력은 사실 좀 입증되었다. 그렇다 해서 여성 청년 후보가 보다 더 되게 우세 지역에 갔다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열세 지역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느끼지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젊고 참신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는 국회의원을 정말 상전 뽑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꾼을 뽑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또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젊은 후보가 저는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당에서 기존의 어떤 전통적 방식의 어떤 돈과 조직과 연륜과 경력을 갖춘 후보도 중요하겠지만 조화를 이루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젊고 참신한 후보들의 경쟁력 또 당에서 만들어야 된다.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여러 어떤 선택적인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보편적 방식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에서 바꿔야 되는 어떤 변화들도 있지만, 사실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법이나 제도가 또 청년들을 보장해주는 정치에 참여에 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청년들, 아까 준비된 젊은 일꾼들이 훨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공천 시스템이라는 건 사실 처음에는 되게 돈이 커 보이긴 한데 막상 선거 들어가면 돈은 정말 작은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 지역 사회의 주류를 어떻게 장악해 가느냐 사실 더 중요한데 그건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일단 기초적으로는 청년 추천 보조금, 여성 추천 보조금이 있듯이 청년 후보를 몇 % 이상 공천을 해야지만 정당의 추천 보조금이 보장되는 그런 부분 하나와 또 한편으로는 이 소위 15% 10%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무소의 크기도 얘기하셨는데 최소한 청년 후보 같은 경우는 또 현재 15% 이상이 100% 보존에 10% 이상이 50% 보존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 절반 정도로 낮추는 8% 이상 100%, 5% 이상이 또 50% 보존이라면 조금 더 정당 차원에서도 청년 후보의 보존 가능성이 높고 또 청년 후보를 공천했을 때 보조금 등의 지원 혜택이 있다면 저는 더 노력하는 분위기가 생길 거라고 봐요. 많은 여성 정치의 발전 역사가 그러하였듯 청년 정치도 어찌되었건 좀 벤치마킹해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 전반적으로 이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정말
국회의원 후보로서 네.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사전 투표가 끝났고 이제 진짜 본선거만 이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과 이제 청년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후보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국회의원 후보 장경태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26.7%나 해주셨어요. 촛불개혁의 완성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은 아마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대처했고 또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 모범 국가로서 전 세계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정말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어렵게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할 수 있을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지만 이번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 또한 청년 정치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저도 소위 돈 없고 백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꿈꿀 수 있도록 또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힘없는 사람들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노력하는 정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롬나온 2020 총선 청년 네트워크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참 많이 많네요. 아니. 제가 말해놓고 느끼지만 써준 거는 한 3-4줄인데 정말 많이도 많이 많아요. 네. 아마 보시고 많은 생각, 많은 고민들이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얘기하신 것처럼 어쨌든 4월 15일 우리가 또 투표를 해서 청년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도 보시고 저희가 계속 인터뷰로 이제 나갈 건데 인터뷰들을 보신 다음에 꼭 4월 15일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장경태님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